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첫 번째 도시로 서아프리카 말레이에 있는 젠네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아프리카는 아마 여행이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가장 터프한 여행을 경험하였고 제 인생 여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도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젠네는 그 뒤에 보이시는 이 그랜드 모스크, 이게 세계 최대의 흑건축입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건축 중에 하나로 꼽힌 적도 있고 아주 건축이 훌륭한 그런 이제 동네고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젠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젠네로 간 거는 이제 그 부르키나파소 여행을 끝나고 이제 렌터카 분쟁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재판을 받고 겨우 이제 승소해서 어,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이제 말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이제 시카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버스를 타고 이제 목지로 가서 이제 젠네로 가야 되는데요. 이 버스가 정말 딱 보는 순간, 야, 이 버스가 진짜 이게 굴러갈 수 있을까? 정말 오래돼 보였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꽉 찰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객들도 같이 이제 헤엄없이 이제 기다리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12시쯤 도착을 했는데, 뭐 2시에 간다, 4시에 간다, 6시에 간다. 계속 이런 말만 하고, 출발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제 출발이 아직 이제 멀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이제 구경하고 다녔는데요. 요게 어, 버스 정류소, 그 버스 터미널에 있는 매점입니다. 작은 매점인데, 뭐 거의 맨바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갖다 놓고 팔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놀란 거는, 어, 그냥 터미널 매점에서 이 태양광 발전판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유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개인이 사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밖에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터미널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 터미널이 흑백 TV 이 터미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TV를 시청하는데 주로 중국 무협 영화, 네, 한국 드라마도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한국이 어딘지 잘 모르고 남북이 나눠져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 버스는 떠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밤에 기다리던 승객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먹을 거 내놓고 차도 끓이고 해서 어떤 승객이 노래도 부르고 해서 이제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맨바닥에서 승객들은 다 자고요. 저는 이제 원터치 모기장이 있어서 그걸 치고 맨바닥에서 이제 하룻밤을 잤습니다. 네. 근데 뭐 굉장히 춥고 뭐 모기도 걱정되고 했지만 너무너무 잘 잤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역시 똑같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24시간이 지나고 오후 한 1시 넘어서 2시 가까이 됐는데 이제 버스가 드디어 엔진을 켰습니다. 뿌앙 하고 엔진을 켜서 드디어 출발하는구나 라고 이제 환호를 부르고 얼른 버스 올라타서 이제 어, 버스가 달렸는데요. 한 30분쯤 이제 지났을까? 다시 버스가 섰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아무데나 서서 이 메카 방향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올립니다. 30분이 또 지체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버스가 떠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달리는데 이 사바나 초원을 달리니까 야생동물도 보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깐 졸았습니다. 이렇게 좀 졸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 갑자기 뭐가 빵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졸고 있는 순간에 야, 이 테러가 났구나. 예, 말리가 이제 테러 외국인 납치 이런 게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뿌연 이제 연기가 있는데 저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폭탄은 아니구나. 안심을 하고 보니까 엔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또 엔진을 고친다고 뭐 시간을 또 많이 보냈습니다. 버스는 또 떠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늘에도 있고 숲에도 있고. 네, 근데 어떤 한 아줌마가 여기 이제 앉아있던 아줌마가 저를 계속 부릅니다. 그 파파야를 이제 목디 시장에 팔러 가는데요. 여기 있는 파파야 있습니다. 저보고 자꾸 불러서 저거 파파야 사 먹으러는 줄 알고 이제 안 갔는데 그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아마 그 뒤에 버스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냈지만 이 언제 고칠지 모르니까 빨리 갈아타고 어,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다. 네, 차비를 두 배를 내든 세 배를 내든 좋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땡볕에서 거의 이제 탈진할 무렵에 멀리서 점 하나가 이제 보이는데 그 아줌마가 이 도로로 나가더니 완전히 도로를 탁 막고서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얼른 이제 올라타고 이 아주머니도 파파에 옮겨 신고 해서 밤새 달려가지고 목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티에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고 또 젠내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손님이 없어서 버스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갈아타고 겨우 이제 젠네의 그 바니강을 이제 건너서 배를 타고 가야지 이제 젠네가 나오는데 그 강가에서 또 하룻밤을 버스 차에서 잤습니다. 그 정말 아프리카의 한여름인데 얼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춥고 옷을 다 꺼내서 입어도 견딜 수 없이 추워서 거의 동사하기 직전에 이제 배가 와가지고 우리 조그만 버스를 싣고 이제 강을 건너갔습니다. 자, 강을 건너서 젠네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불타는 환영처럼 마치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그랜드 모스크를 봤는데요. 이 야간 경관 조명이 돼 있어서 더욱더 멋있게 보였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시카소에서 젠네까지 60시간이 걸렸는데 그 모든 그 정말 피로와 이 정말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야,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정말 여기까지 그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여기 왔구나. 그래서 약간 성취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흙건축을 봤다는 이 정말 환희, 이런 것들이 가슴에 막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행하기 쉽지 않다는 서아프리카의 이 말리에 와서 이 멋진 건축물 보니까 정말, 아, 모든 걸 제가 이룬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젠네는 이 도시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2, 3천 채 정도, 3천 채 정도의 흙집이 있는데 그 중에 2천 채 이상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중앙에 이제 그랜드 모스크가 있고요. 서기 한 8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한 1200년 이상 된 그런 중세 도시고 아프리카 서부의 말리 문명, 송가이 문명, 뭐 이런 중세 문명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자는 둥 마는 둥, 이제 일찍 일어나서, 동해 트기 전에, 네, 여기 그랜드 모스크 다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본 모습입니다. 어제 밤하고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스크를 이제 갔고, 네, 제가 이제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이제 외관이 이게 수직성을 강조한 빼쭉빼쭉한 외관인데 여기에 이게 나무, 목재가 이렇게 이게 야자나무인데요.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경관, 뭐 미관 효과도 있고 한데 이 나무가 과연 왜 이걸 여기다 설치했을까? 이게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랜드 모스크는 정면에서 보면 세 개의 타워가 전면에 솟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단이 있습니다. 높은 단을 올라가야 이제 그 담으로 쭉 쳐져 있고 옆에서 보면 다시 이 입구가 있고요. 요 안에 이제 예배실과 중정이 있는데 어,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어, 이제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다행히 새벽 일찍이라 그런지 아무도 저를 막는 사람이 없고 사람도 거의 인기척도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내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로 들어가니까 기둥이 거의 뭐 촘촘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과거의 후건축이기 때문에 기둥을 이렇게 많이 세워야만 지붕을 지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앞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기도하는 그 모습 앞에 신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평면에 반영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지붕을 두 개의 기둥을 연결해서 아치형으로 받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나무, 야생에서 얻은 그런 나무로 지붕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기 시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수직성이 강하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아서 자연스럽게 새벽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명상을 좀 해봤는데 너무 집중이 잘 되고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공간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경을 다 마치고 이제 젠네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네 이제 골목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포장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양도 다니고 아주머니가 물 길어 다니고 뭐 전부 흙이죠. 바닥도 벽도 모든 게 이제 흙인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이 어떤 처녀의 무덤이 나오는데 이 동네에 약간 그 문화재처럼 이렇게 중요한 곳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이 처녀는 두 가지 서 있었습니다. 모로코가 이제 침공을 해왔을 때, 아랍 세력이 침공을 해왔을 때 자기 스스로 희생 제물이 돼서 마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 됐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랜드 모스크를 지을 때 자꾸 벽이 무너져 내려서 이 처녀가 스스로 희생을 해서 그 피를 반죽에 섞어서 어, 다르니까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후자는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요. 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흙집도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중정에 모든 집이 중정이 있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뭐 이렇게 밖에서 요리도 하고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이제 생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모든 중정이 이렇게 있고 뭐 아주 생활이 단순하죠. 항아리 몇 개, 뭐 그릇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옥상에 올라갔더니 저 멀리 이제 그랜드 모스크가 쫙 보이고 젠네 전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도시구나 하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습니다. 몇 군데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야, 이게 1200년 전에 지어진 시작된 이 흙으로 된 이 도시가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가 비가 오지 않는 사막 지역인 줄 알았어요. 비가 보통 이런 건축은 사막 건축, 사막 지역이 많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유지관리가 쉽죠. 그러나 이 젠네는
우기 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곳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 그 비가 내리면 이게 다 흙이 흘러서 이 무너질 텐데 어떻게 지속을 했을까? 이게 이제 상당히 저한테는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네, 뭐 드물지만 이렇게 큰 나무도 이렇게 서 있고, 이 큰 나무가 있는 곳은 이게 공공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우물도 있고,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 스페이스 같은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흙건축이니까 젠네는 이 창문과 문을 아주 특별하게 장식을 해서 집집마다 아이덴티티가 있게 이제 건축을 하는데요. 예, 여기 또 보면은 참 멋진 그런 나무와 철로 장식된 그런 문과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젠네의 이제 도서관인데요. 요거 흙건축입니다. 흙으로만 이제 지었고요. 여기는 흙벽돌, 그리고 이제 문과 나무를 잘 장식해서 아주 심플하지만 생태 건축, 자연주의 건축의 어떤 미학을 잘 표현한 그런 건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공 건축은 이렇게 다 장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랜드 모스크 앞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뭐 말이 마차를 끌고 다니고 제가 중세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이 그랜드 모스크 앞에 광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학교인데요. 여기 이제 이 겨자색 옷을 입으신 분이 선생님이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여기 이제 아주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여기 모여서 이제 이 선생님께 학교를 배웁니다. 오픈에어 스쿨, 뭐 야외 학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이제 그 모스크 앞 광장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모스크는 이제 젠네의 정신적인 그런 상징과 같은 존재고 또 주민들의 자부심이고 또 그 앞에 광장은 주민들의 이 중요한 그런 활동, 교육이라든지 또 여기 시장도 열리고요. 이런 이제 주민들의 공공생활의 거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요일마다 먼데이 마켓, 월요 시장이 열립니다. 이 시장은 젠네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 앞 광장이 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는 뭐 사회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정신적,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이 젠네 사회의 중심이고 또 이 광장은 이렇게 시장도 열리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는 젠네의 그 사회 경제를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이 나무, 그걸 왜 여기다 이렇게 박았을까? 이건 야자나무거든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오래 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건축이 수축하는 거를 이 나무가 잡아주니까 어, 이 안전성이 이제 향상되는 거죠. 네, 그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흙건축이 이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이 나무, 이 야자나무가 이제 기여를 하는데요. 바로 아, 그 흙건축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젠네의 흙건축 보수 축제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 이제 이 그랜드 모스크를 보수하는데요. 매년 우기가 끝나고 이제 흙벽이 다 녹아내리면 주민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흙을 이제 뭐 이렇게 날라오고 또 여인들이 이걸 반죽하고 또 이 남자들이 이걸 운반해서 이 발판, 아까 야자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주민들이 직접 흑벽을 보수합니다. 네, 이거를 듣고 제가 이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젠네의 자부심이자 정말 상징인 이 그랜드 모스크를 주민들이 직접 보수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훌륭한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그 오랜 세월을 유지했다고 하는 거는 이 젠네 공동체의 지속성이 얼마나 강한가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제 흑벽 보수 축제에서 이제 흙을 바르는 기술 이런 건축 기술이 전수가 돼가지고 그 젠네의 그 지역 산업과 고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지속성을 높이는데도 이 흑건축 보수 축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건축물 하나가 그 지역사회, 사회, 경제, 문화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참 큰 감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젠네 그랜드 모스크를 보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점심 때 이제 감자에 이 닭다리 하나를 이렇게 주는 요리와 차 한 잔을 이렇게 이제 시켜서 먹었는데요. 이걸 먹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삥 둘러싸가지고 구경을 해서 제가 외국인이니까 구경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들 이 깡통 같은 거 하나 차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하다가 이 어린이들이 배가 고프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숟가락을 놓자마자 이걸 하나씩 집어서 막 그 자기 깡통에 집어 네, 넣고 먹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굶고 있구나 하는 거를 어, 느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제가 이제 이걸 몇 그릇 시켜서 아이들을 나눠주긴 했지만 이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하는 데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월요일에 먼데이 마켓에 이제 장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변 지역에서 이제 쫙 들어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제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져와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제활동의 중심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배를 타고 도강해야지만 이 도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다음 행선지인 이제 도곤 빌리지로 이렇게 가는 중에 또 이 모습을 보았는데요. 어, 그 젠네는 음,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건축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그런 영향, 또 경제적인 영향, 또 한 사회의 상징으로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서, 또 문화유산으로서 이 건축의 의미,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건축을 잘 보듬고 유지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자부심이 되는 그런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서아프리카 여행을 통해서 이 젠네의 그랜드 모스크를 보았다는 것을 저는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관광객도 찾아오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젠네 여행을 마쳤습니다. 서아프리카는 쉽지 않지만 여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좋은 여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젠 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